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PD님께서 질문들을 왕창 뽑아주셔가지고 한번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사실 메일도 많이 와서 메일 답장도 잘 못하고 예전에 제가 댓글도 달았었는데 달지도 못해서 이렇게 댓글을 모아주니까요. 메일이나 이런 것보다도 댓글 달아주시면 이렇게 한 번씩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상품 등록을 빠르게 하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Q&A 부탁드려요. 상품군을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키워드와 키워드에 맞는 등록할 상품을 쫙 골라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올리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괜찮은 공급사에 올라온 상품을 상품마다 키워드를 찾아서 올리는 게 빠를까요? 민구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상품 등록 속도를 올리고 싶은데 하루 50개 등록도 안 되네요. 민구님 교육생들 하루 100개 이상은 하셔서 3달 안에 10,000개를 등록하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느리네요. 제 속도로는 10,000개 채우려면 1년은 걸릴 듯 싶네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신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낸 거라서 분명히 저보다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시면서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정답을 얘기해 드리자면 저는 일단 후자입니다. 키워드에 맞는 상품을 다 뽑고 하면은 그 상품들은 결국 똑같은 키워드들을 그냥 나눠 먹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때그때 하는 것 같아요. 도매처의 신상을 보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모으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광마우스가 나오면 광마우스 블루, 블랙 색상별로도 이렇게 합쳐져 보일 거고, 광마우스들끼리 어쩔 수 없이 합쳐서 모입니다. 그래서 광마우스 나왔을 때는 광마우스 관련된 키워드를 쫙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대신에 하시다가 또 다른 광마우스가 나오면 이전의 광마우스 키워드를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찾아봐요. 뭔가 다른 그 시작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광마우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다음에는 무선 광마우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무선 블랙 광마우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무선 블랙 휠 광마우스, 휠 마우스라는 걸로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 단어에 따라서 결과값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속도는 빠르지만 어쨌든 같은 키워드가 붙다 보니까 그냥 차례대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치면 광마우스가 여러 개 나왔을 때 너는 다 개별로 다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좋겠지만 너무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거 나왔을 때만 붙여놓고 다시금 그 비슷한 제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왜냐면 너무 하나하나 새롭게 하다 보면 이 광마우스가 다음 달에 신상으로 또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중간점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글쓴이 분하고 완전 하나하나 새롭게 하는 것과 중간 정도로 제가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방법도 근데 매출이 안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상품 수를 너무 올리고 싶어, 내가 지금 사업자 10개나 냈는데 10만 개나 올릴 수 있는데 상품이 너무 없어 라고 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올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가시면 어느샌가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자리 잡혀져 있을 테니까요. 조금 천천히 가셔도 되니까 꾸준히만 오시면 할 수 있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하루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셀러스 엑셀 파일 항목 중에서 브랜드 모델명 제조사는 내용을 지워도 노출 순위에 영향이 없나요? 아니면 땡땡 협력사라고 어떤 문구라도 넣어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출도에는 사실 영향이 없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들하고 어떻게든 좀 다른 값을 넣다 보니까 얘기하신 대로 협력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넣고 있습니다. 제 브랜드라던가 이런 걸 넣어서 최대한 남들하고 좀 다른 값이 들어가도록. 왜냐면 모델명이나 이런 걸로도 가끔 마켓에서 같은 모델명이나 이렇게 묶을 수도 있다 보니까 최대한 겹치지 않는 값이 나오도록 다르게 넣고 있습니다. 셀러에 관심을 갖고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비상주 오피스로 지역이 다르게 하여 10개 등록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스마트 스토어의 출고지와 배송지를 사업자 등록 소지지와 동일하게 하면 고객이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더라도 공급사에서 고객에게 물품을 발송할 때 공급사 주소를 발송지로 송장이 나오기에 반품 교환은 송장에 적혀있는 공급처 주소로 반품되고, 판매자는 반품 교환 상황을 공급처의 주문 내역에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 같은데 이제 셀러가 되기 위해 첫 발을 내딛기 전이라 합니다. 저분은 그걸 지금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은 주소지로 물품이
그 주소로 발송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그 도매몰 주소로 발송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발송지 자체는 어차피 도매몰이 시작점인 거고 출고지와 반품지는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여러 개여도 그냥 다 한 주소지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제 이게 아무리 이제 반품을 막아놔도 어쩔 수 없이 어떤 소비자들은 그냥 다짜고짜 막 보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출고지와 반품지를 최대한 그냥 제가 머무르는 공간 쪽으로 하고 있고, 물론 사업장 주소지는 거기죠. 비상주 오피스인데 요즘 비상주 오피스가 등기물도 확인시켜 주지만 물건이 왔을 때 알람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몰아서 뭐 반송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서 저는 받아서 제가 보내는 거고, 마켓에는 출고지 반송지가 뭐 어떤 주소로 되어 있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편한 주소지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업장 주소와 출고지와 반품지는 다 달라도 된다, 혹은 다 같아도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요. 네. 모든 도매몰들이 다 자기 주소로 물품을 보내요? 아니면 어떤 도매몰은 그 사업자 주소로 해서 보내주고 어떤 도매몰은 자기 주소로 보내주고 이래요? 보내는 주소는 다 본인들 주소고요. 이런 서비스는 있죠. 이제 보내는 사람을 해당 업체명을 써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까지 하는 도매 사이트가 뭐 젠트레이드 이런 곳인데 더 잘해주시는 거죠. 서비스가 더 좋은 거고, 보통 도매 사이트들은 그냥 본인들 이름으로 발송을 하죠. 그래서 사실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제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3PL에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3PL 이름으로 또 나갈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3PL 쓰는 업체를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출도가 내려간다거나 이런 게 없어서 주소지는 크게 상관없다. 대신에 그 주소로 분명히 어떤 소비자는 발송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냥 어지간하면 가져올 수 있는 주소지로 하시면 저는 수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제 영상만 보고 있는 초보 사업자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만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 드려요. 제로 스타트라고 수수료 면제해주는 시스템 자격이 되어서 신청을 하고 이번 달에 승인을 받았는데요. 머피의 법칙 마냥 신청하고 주문이 한 건도 없다가 2월 1일 신청 승인이 나고 오늘 새벽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러니하게 신청하고 주문이 없다가 승인 나고 매출이 들어오니 의문점이 많이 생겨서 제로 스타트 승인 기간에 매출이 안 나는 게 너무 지나친 의미 부여일까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이 영상대로 매출이 안 나는 시기라고는 하지만 제가 식품 건기식을 안 하고 있다 보니 명절이 다가올 때 주문 안 나는 건 알겠지만 다른 상품으로 꽉꽉 채웠거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량 주문도 터지고 있는데 너무 머피 법칙 같아서요. 그쵸, 이게 뭔가 주문이, 근데 일단은 이 글쓴이 분은 주문 자체가 예전에는 들어왔다고 하지만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주문이 많으면 사실 줄어도 그만큼 또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서 많지 않은 주문에서 줄으니까 확실히 체감이 막 와닿고 다른 이유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는 게요. 네. 많은 셀러분들이 미신을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딱 미신을 믿게 되는 계기가 저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제로 스타트라고 노출을 뭐 이렇게 줄인다거나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소문이 나면은 네이버가 엄청나게 욕을 먹겠죠. 이거는 거의 그쵸. 제로 스타트를 제재한다는 건 말이, 소상공인을 어떻게 보면 제재를 한다는 거라 이거는 국회의원 기회 들어가면 가만두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거 활용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활용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구간에서 일반으로 있으니까 제일 많이 수수료를 내는 셀러잖아요. 이런 셀러보다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활용만 잘 하시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품을 등록하다 보니 예상보다 적은 금액으로 등록되더라고요. 원가가 1,000원이라고 할 때 마켓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25% 정도로 세팅하려면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동으로 하나하나 올릴 때 가격을 봐가면서 마진 설정을 했는데 프로그램 세팅하려고 하니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매번 엑셀로 계산을 하는데요. 그 역산을 좀 해주셔야 되고, 수학이라고 하긴 뭐하고 산수입니다. 산수. 결국은 내가 원가에다가 얼마를 곱하고 거기에서 수수료가 얼마 빠져나갔을 때 내가 얼마 버는지를 한번 써보세요. 원가 그리고 곱하기, 그냥 예로 들어 곱하기 2로 하는 거예요. 2로 했을 때 수수료를 몇 프로로 잡느냐, 이걸 제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게 마켓마다 수수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켓마다 설정이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마켓 수수료가 10%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1,000원이잖아요. 곱하기 2하면 2,000원. 2,000원에서 수수료 10% 빠진다고 하면 200원이 빠지겠죠. 그럼 1,800원에 원가 1,000원짜리 빼면은 이제
800원이 입금이 되겠죠. 입금이 아니라 1,800원이 입금이 되고 거기서 원가 1,000원이 빼면 800원이 이제 영업이익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부가세가 빠지고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럼 내가 마진 설정기에는 원가 곱하기 2배가 되도록 설정을 하면은 25%가 아니라 그러니까 1,000원짜리에 800원이 되니까 거의 80% 마진이 되는 거죠. 이걸 80%가 아니라 뭐 25%가 되게 하려면 얼마로 할지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25%도 지금 얘기하신 게 판매가 대비 25%로 할 것이냐, 그리고 원가 대비 25%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다시 돌아가면 2,000원에 25%가 되게 할 건지 아니면 1,000원에 25%가 되게 할 건지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판매가는 사실 본인 마음이잖아요. 내가 정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산수를 몇 번 역산해 보시고 연습하시면은 실수가 없을 거고, 저도 사실 가격 설정할 때 한 번씩 실수할 때 있으니까 그런 공부만 한두 번 해보시면 분명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그 찾아오셨던 셀러분이 그 월 매출 8천이셨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분이 이번에 개발자를 고용하셔가지고 첫 프로그램으로 그 각 몰별로 정확하게 그 판매가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던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제가 듣기로 민구님은 그렇게 판매가에 예민하게 그냥 반응 안 하시고 그냥 손해는 안 볼 정도로 무조건 비싸게 판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민하게 지금 질문하신 분도 약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판매가에 되게 예민한 것 같은데 이거에 예민하게 구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좀 더 판매 신경 쓰는 게 맞나요? 그냥 너무 막 칼같이 계산하시기보다 저는 그냥 저처럼 저는 1.7이나 1.8을 곱해서 지금 연습 삼아 팔고 있으니까 사업자 10개 내서 그렇게 하면 아무리 계산해 보셔도 역마진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 해놓고 그냥 DB를 먼저 확보하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께서는 사실 계산을 할 줄 몰라서 써주신 것 같고 그러면 여기다가 부가세를 떼고 소득세를 떼고 막 이렇게까지 들어가시는 것보다 차라리 저처럼 해놓고 차라리 DB를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근데 민구님은 개발 역량이 있는데도 네. 왜 정확한 계산기를 안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죠. 네이버를 타고 들어와서 구매하거나 다나와를 타서 구매하면은 2%를 더 떼는 경우도 있고, 결제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대처해서 그걸 만든다고 한들 내 매출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안심이 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만들기에 변수도 너무 많고 네. 또 변동도 너무 많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매출이 도움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도움이 되는 시도나 연습이라면 무조건 하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나를 위한 안심 이런 거잖아요. 한두 개 해보면 사실 답이 나오잖아요. 마진이 안 남는지 남는지. 저는 어느 정도 좀 높게 파니까 그것만 확인되면 사실 굳이 디테일하게 그거 만들 시간에 다른 걸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사실 노출을 올린다던가 혹은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시도와 연습을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3개월 차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지금은 상품 수가 200건 정도 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하니 복잡하더라고요. 주문은 총 10건 미만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대량 등록 프로그램은 상품 수가 몇 개일 때 혹은 주문 수가 몇 건일 때 사용하는 것인가입니다. 아직 주문 처리 경험이 별로 없는 지금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빠른 걸까요? 시작하기 전보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 성과를 많이 이루신 민구님이 더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항상 민구님과 PD님께 감사하며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3개월 차 동안 이제 꾸준히 하셔가지고 상품 수를 200개 채우셨고 10건 미만이시니까 이제 조금 주문은 들어오는구나 라는 감은 잡으셨는데 지금부터 막 프로그램을 쓸까 말까 이런 단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주문 정도면 사실 안 쓰셔도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 갈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 목표가 지금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의 부업 정도다라고 하면은 사실 프로그램 안 쓰셔도 되죠. 근데 그 이상을 가고 싶으면은 결국은 프로그램을 쓰면서 내가 시간을 절약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절약해서 상품을 늘리는데 시간을 더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연초고 이거 하니까 이제 올해 나는 이걸 통해서 얼마 정도의 순이익을 거둘 거야 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200건인데 주문이 한 10건 정도야. 그러면 2000건이 되면 그냥 수학적으로 100건은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럼 내가 올해 상품을 2000개 늘려야 되는데 이거를 수동으로 하면 이 정도 걸릴 텐데
프로그램을 쓰면 좀 더 절약이 되겠지? 그러면 내가 이번 달은 프로그램 공부를 해야겠어 라고 해서 뭐 이셀러스 플레이오토 6플랜 한 번씩 써보시고 익히시고 하시면은 목표 달성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올해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조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생 마스크 카테고리에 속한 키워드들로만 조합을 하시는데 만약에 기타 주방 잡화나 먼지 차단 마스크 카테고리의 키워드도 같이 조합하면 상위 노출에 더 불리한 건 아닌가요? 네이버 물건을 아무거나 검색해보면 1페이지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조합되어 있고 2개 이상의 카테고리 키워드끼리 조합된 상품들이 많이 보여서요. 무드 등을 검색했을 때 단 스탠드, 조명의 카테고리가 있는 검색어가 1페이지 상품명에 함께 조합되어 있음. 이거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위생 마스크에 위생 마스크, 화이트 마스크 이게 다 위생 마스크라고 했을 때 얘네들만 넣는 것과 먼지 차단 마스크는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만 같이 넣는 거랑 어떤 게 노출이 올라가느냐인데 섞거나 같이 묶거나 저는 노출도에는 상관이 없었고요. 제가 이제 섞어서 넣는 이유는 일단 카테고리에 맞는 키워드들만 다 넣기에는 그걸 다 체크하기도 힘들기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하나의 카테고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제품을 여러 마켓에 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 쿠팡에 올린 애들은 네이버 쇼핑에 먼지 차단 마스크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UMF는 또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쿠팡은 스마트 스토어는 이쪽, G마켓은 이쪽 해가지고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어쨌든 제품과 적합한 디테일 키워드를 넣기만 하면 결국은 저는 노출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상관 안 하고 넣고 있고요. 물어보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테스트했을 때는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품 DB 개수는 단일 상품인가요? 아니면 다 뿌렸을 때의 DB 개수인가요? 6만 개의 DB를 한 사업자에 다 올릴 수 없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6만 개의 사업자를 일단은 한 사업자에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 하나가 파워가 되고 스마트 스토어를 한 사업자로 3개까지 만들면 또 가능은 하겠죠. 그리고 6만 개를 스마트 스토어 파워 달아서 5만 개 다 올릴 수도 있고 나머지 또 중복되겠지만 위메프, 쿠팡, G마켓, 옥션 이렇게 나눠서 올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골고루 또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다마고치 분께서는 일단은 묶음을 예를 들어 옵션 블랙, 화이트 있으면 하나로 본 거죠. 하나로 봤을 때 이 정도 DB가 이제 있으셔서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매출이 이제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매출이 안 나면 계속 가기로 했어요. 저희 구기분들 매출 어떻게든 만들고 안 되면 끝까지 한번 계속 해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계속 언급하시는 상품 수는 가공된 상품 수의 합인 거죠? 맞습니다. 네. 총 판매되고 있는 상품 수는 그럼 더 많겠네요. 훨씬 많죠. 맞습니다. 작년 8월부터 민구님 영상 보고 사업자 등록하고 가공 작업을 하루에 10개 이상 꾸준히 진행해서 1월 매출 200만 원 달성했습니다.